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내 포트폴리오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현 구간에서 고민이 깊습니다. 김종효 이사와 함께 전략 세워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개장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어서 오전장의 흐름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주요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생각한 오전장 정리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나왔는데요.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숨고르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6시 정도에 엔비디아가 장을 종료하고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화요일이니까 뭐 내일까지도 저희는 이런 장세를 좀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아마도 내일까지 뭐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거다. 반등하더라도 폭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뭐 하락도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미국도 거래가 감소하고 있으면서 엔비디아의 지금 실적 발표일 당일 변동성이 벌써 뭐 옵션가라든지 이런 걸로 뭐 10% 이상 발생할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본주를 거래하기보다는 뭔가 그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거라는 그런 베팅들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뭐 확실하게 AI를 축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 성장이 미국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론이 나기 이전까지는 방향성을 주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당분간은 그래도 내일까지는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섹터 안에서도 특징 잡기가 참 어려운 하루하루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주요 내용들을 섹터 안에서 뽑아봤는데요. 볼까요? 전력 설비를 주요 섹터 중에 하나로 꼽으셨는데 오늘 낙폭이 가장 큰 섹터더라고요. 재룡 전기도 5%대 하락, LX 일렉트릭도 4에서 5% 약세 기록합니다. 효성중공업이 8% 급락 중이고요. 하지만 바이오는 견조하게 상대적으로 오름권역 보여주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섹터를 비교해 두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뭐 비싸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도 약간은 뭐 유사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 그런 섹터인데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쪽은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도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 성장이라든지 뭔가 모멘텀의 방향성이 보이는 쪽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평가와 시장의 수급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거의 모든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전력 설비 쪽은 최근에 확연하게 특히 실적이 안 좋았던 LX 일렉트릭은 주가가 일단 한번 추세를 붕괴시킨 다음에도 약세되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가장 잘 버티고 있다는 HT-현대 일렉트릭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고 뭐 효성중공업 말씀해 주셨고요. 뭐 그외에 뭐 작은 종목군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뭐 배제하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비슷한 성격의 종목이나 거의 모든 재료를 노출하고 그 모멘텀이 약해질 걸 우려하는 종목과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종목 장세라는 얘기고요. 이 종목 장세에 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장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현금 들고 관망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종목을 적극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더라도 뭐 트레이딩하는 전략 외에는 별로 그 탈출구가 없는 그런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모멘텀이 있고 없고 이에 따라서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어서 현금 들고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꾸준히 현금화 전략을 주셨고요.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방향이 탐색되는 걸 봐서 이번 주에 대응하십시오. 들고 있는 현금으로요. 이렇게 조언 주셨는데 이 전략이 함께 하신 분들에겐 참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중요한 시점에 전략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김종효의 픽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급에 대한 전략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외국인은 왜 한국 주식을 안 살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가장 빠르게 주가를 회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나 SK하이닉스나 그 엔비디아로 쫓아다녔던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탄력도가 예전과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럼 왜 다른지 여기에서 차별화의 요인은 무엇이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엔비디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엔비디아만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 여전히 낮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외국인이 왜 한국 시장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연결될지 Why
왜라는 키워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했어요. 미국의 수출 증가, 제조업 붐이 수급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2024년의 키워드, 작년부터죠. 어떻게 보면 2년간의 키워드는 AI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수출의 전반적인 핵심 포인트는 중국을 빼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소위 제조업 붐이 우리나라의 중간재와 완성재 혹은 미국으로 집중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실적 상향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칩스법이나 IRA 법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하는 나라였지 제조업은 방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제조업 쪽에 강점이 나타나면서 남쪽 지역 중심으로 신규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것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이런 것들의 수출 급증이 한국의 기업 이익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도 함께 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이렇게 공격적인 정책을 트럼프가 된다면 일단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뭐 보조금 주는 정책 같은 건 네.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뭐 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또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해리스도 과연 뭐 계속 돈을 풀어서 과연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보조금을 더 남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탄력이 나타날까? 오히려 탄력이 줄지는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 외국인들이 사는 강도가 줄어든 것은 결국은 이런 미국향 제조업의 추가적인 강세가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몫이 혹시 줄어들거나 둔화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앞선 이 4년 동안의 흐름보다 최근에 2년 동안의 제조업 성장이 가파르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칩스법, IRA도 한몫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성장의 흐름이 국내 한국 수익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미국의 성장이 여기서 지체가 되거나 더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지체하면서 외국인이 결국은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면서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왜 안 들어오는 걸까요? 저희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전략 하나 더 세워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앞서서 이 미국발 훈풍을 입었던 섹터 중에 뭐 자동차, 배터리 언급해 주셨지만 반도체도 있었잖아요. 예상보다 회복이 느릴 수도 있습니까?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죠. 반도체가 이익 회복에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고 있고 네. 실제로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AI 캐펙스 투자 자체가 이들의 실적 기여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요. 물론 뭐 중국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미국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아까 그 칩스법과 IRA 법 때문에 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부분, 미국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짓는 부분 여러 가지가 다 좋았던 것인데요. 지금 그 반도체 가격의 전체적인 추이, DDR4가 아니라 DDR5의 그 추이를 보면 일단 3분기부터는 확연한 정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Q가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기업의 이익의 증가분은 둔화될 가능성. 그래서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가 지적하고 있는 뭐 반도체의 뭐 단기 고점, 뭐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이닉스 CEO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년 뭐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는 뭐 반도체 시황이 줄어들 리가 없다. 이미 그 정도의 우리 오더를 딴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든 건 없다라고 해서 저는 Q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P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나? 지금 P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칩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HBM도 당연히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수요가 둔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나라는 거죠. 아마 외국인들은 뭐 그 모건 스탠리의 전망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이미 20조를 베팅한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주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HPM에서 압도적 1위고 앞으로 압도적 1위를 당분간 뺏기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라는 점은 바로 이런 점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Q의 문제가 아니라 P의 문제일 수 있다. 그것도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전망까지 남겨봤습니다.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지막 포인트도 열어볼게요. 사실 외국인 수급하면 공식처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외환 시장의 흐름이겠죠. 달러 약세, 이머징 투자 기회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는데요. 기회 될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뭐 비슷한 얘기를 드린 네.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달러 약세와 이머징 통화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달러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를 뭐 일봉으로 봐도 최근 가파른 하락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지만 월봉이에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100이라고 하는 이 라인이 아주 중량기적인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경우 이머징 통화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되죠. 그런데 최근 한국이라고 하는 이 이머징 국가의 특징은 미국의 경기를 바탕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환율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그것도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산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완만하게 가라앉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게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나타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종목군들은 주가도 이제 싸지가 않죠.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반영하면서 이미 주가가 비싸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수출주들이 좀 흔들리는 이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흔들리는 이유, 반도체가 흔들리는 이유가 전부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환율이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면 수출주의 이익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하면서 최근 외국인 수급이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하지 않는 이유들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지금 구간 안에서는 그냥 뭐 박스권 트레이딩 내지는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 이 정도만이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고요. 일단 우리 시장은 뭐 여러 번 확인했지만 외국인들이 없이 반등할 수 없는 건 뭐 주제 사실이다. 지금 기관 역시 단순히 베이시 트레이딩 외에는 별로 매매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과 거래대금의 증가를 확인하지 않고서 지금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정말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 뭐 AI양 종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하더라도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담을 종목군들은 지난 1분기, 2분기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네. 배당주도 좀 섰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밸류업 종목도 좀 섰고 다양한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저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죠.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